이제 여섯 번째 시간 배당 순서와 주의사항 절차 뭐 이런 겁니다. 그 승화 씨가 그때 저거 받아봤었죠, 낙찰. 네. 그때 배당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뭘 좀 한 거 있나요? 낙찰 받기 전에? 그런 거 잘 모르죠 아직. 네, 잘 몰라요. 혜영 씨는 공부를 안 해서. 네네. 알아서 했겠지만 이제 배당을 배우는 목적은 딱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지금 보면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매수인에게 추가 부담 여부. 매수인은 뭐야? 본인이겠죠, 자신. 네. 낙찰자. 낙찰자한테 내가 뭐 이외에 내가 쓴 입찰금, 그게 낙찰금이 되겠죠. 네네. 그 낙찰금 이외에 또 다른 추가 부담이 들어가면 안 좋겠잖아. 그죠? 그럼 부담이 큰 거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추가 부담 여부 확인.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네. 그전 채권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거는 세입자들이지. 세입자들이 얼만큼 돈을 받아가는가.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명도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공부하는 의미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그 법원에 있는 그 집행관들이나 법원 그 직원들이 하는 수준이야. 배당 판사들이 하는 수준. 막 그렇게까지 가르쳐. 근데 실제로 낙찰자가 그리고 경매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거란 거지. 이 두 가지 정도. 그러겠죠? 딱 그런 의미로만 경매도 접근해야 되지만 배당 공부에 대해서도 그 정도만 접근하면 된다. 그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순서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순서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사건마다 어떤 사건에는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겹쳐져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경매 실행 비용. 그렇죠.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실행 비용이라는 게 뭘까? 경비할 때 얼마나 돈이 드나? 돈이 드나? 경매를 어떻게 할 때? 뭐 할 때? 낙찰 받을 때. 낙찰 받고 나서 추가 부담료 많이.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제 경매 실행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받을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동그라미 3개 가르쳐 준 거 기억나세요? 네. 경매는 이거에 의해서 진행된다. 채권자, 채무자, 법원. 그죠? 네. 그 세 주체가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채권자. 채권자 누구야? 돈을 받을 사람이잖아. 자기가 돈 빌려줬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경매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네. 법원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경매 실행 비용.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그걸 경매 실행 비용이라고, 이건 통상 한 이제 200에서 3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적죠? 단위가. 그게, 그래서 그 적은 돈이면 그 적은 돈을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어쩔까? 경매 친 사람은 그걸 제일 1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못 받으면 경매 친 사람이 경매를 안 치려고 하겠지. 그러겠죠.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개, 채권자, 채무자, 법원이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건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신청한 비용이 크지가 않아. 200, 300 정도니까 그거 돈 정도는 뭐에서, 배당에서 맨 먼저 줘야겠구나. 그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뭔 말 같아? 제3취득자. 벌써 말이 어렵죠. 네. 제3취득자가 뭐야?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 경매 물건은 누구 거야,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 아니, 이제 낙찰 받으면 낙찰 받는 사람 거지만, 그 전에는
채무자 거죠. 네. 그 채무자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 아, 뭐 거기에 세들어있는 세입자일 수도 있고 기존의 집주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쓴 비용이야. 그거를 필요비라고 하고 유익비라고 두 가지로 이제 법적으로 용어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필요비란 게 뭐냐면 정말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이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뭐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비용. 돈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면 이 아파트든 뭐 이 건물이든 이 뭐 다세대든 단독이든 이게 그 유지가 힘들어. 그런 비용, 꼭 필요한 비용. 또 두 번째, 유익비. 그 집에 창틀이 낡았어. 그래서 내가 세입자인데 겨울에 막 바람이 너무 우풍이 있어서 못 살겠어. 집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주인한테 바꿔주라고 하죠. 근데 주인이 안 바꿔주면 어떡해? 그냥 살거나 자기가 고치기도 하잖아. 근데 그 고치는 거는 낡은 창문을 그 좋은 샤시로 바꿨어. 그럼 어때?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죠. 그게 유익한 비용. 그래서 그게 유익비라 그래. 그래서 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두 번째로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주로 소액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국민들의 법적인 상식을 딱 보면, 지금 혜영 씨도 필요비나 유익비란 말 처음 들어봤죠? 네. 근데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죠. 없지. 누가 알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보일러를 고치거나 수도꼭지가 나가서 수도꼭지를 갈았는데 그런 비용을 경매에서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관계에서도 어떤 조그만 것들은 그냥 내가 돈 들여서 해버리고 말고 정말 큰 거면은 주인한테 끝까지 우겨서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이라는 거의 순서에는 들어가 있어, 2번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걸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때? 색깔이 두 개가 어때? 1번, 2번이. 1번은 중요해. 근데 소액이니까 냅둬. 그래서 내가 검은색. 두 번째도 사실은 이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빼놨어.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읽어보세요. 시작. 소액 보증 금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재보상금 임금 채권. 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 중에 뭐가 빨간색이야?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일정액 최우선 변제. 중요하겠죠, 이게. 이거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은 이제 권리분석의 기본적인 걸 좀 알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관련된. 그 주택이든 상가든 뭐래? 보호를 해줘. 네네. 임대차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법. 그 내용 중에 그런 사람들의 보증금. 보증금도 큰 보증금이에요? 작은 보증금이에요? 소액. 소액이죠. 네. 작은 보증금. 네네. 그중 얼마를? 일정액. 전부를? 전부야 일정액이야. 일정액. 전부가 아니잖아. 네. 소액 보증금 중 보증금이 적어 1,000만원 2,000만원이다 차와 예를 들어 그 중 일정액을 한다고? 최우선 먼저 준다고요? 최우선으로 준다. 변제해 준다. 왜?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그 돈마저 없으면 어때? 어디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이전에는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어서 그냥 글귀로 쫓겨났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일정액을 조금이라도 준다. 최소한의 비용은. 그런 개념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념이. 이제 그게 이제 주택은 쭉 80년대, 84년부터 시행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상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 상가는 그게 시행된 게 2002년이야.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좀 그 괴리가 있죠. 하지만 상가는 그게 없어도 나가서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그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자세히는 설명하기 좀 힘들고 아무튼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금액을 준다. 이게 세 번째. 근데 이게 중요해. 네. 이게 누구하고 중요하가? 왜 중요할까,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낙찰받았을 때 돈을 줘야겠다.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추가 부담 여부 확인. 이거하고 관계가 된 거야, 1번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임차인한테, 이 세입자들한테 이 사람을 명도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네. 돈을 일부라도 이렇게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어때? 내가 명도하기가 쉽잖아. 무조건 줘야 되나요? 뭘? 돈을? 소액 보증금 일정액을 꼭 줘야 돼요? 아니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배워야 돼. 그렇구나. 그 어떤 규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네네.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뭔가를 해줘야 이걸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해당 요구를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법원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자,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재보상금, 임금채권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돈을 주는 걸 본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있다는 것 정도만 안다. 네 번째, 물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잘 몰라도 돼. 네. 하지만 이런 물권이라는 거는 이제 중요해. 물권이라는 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등기부. 네, 그냥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 등기부 확인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등기부 확인을 해서 하는데 사실 나는 특별히 낙찰자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에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배우고 나면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있을 때가 문제가 돼. 선순위니까. 말소기준 권리 얘가 밑에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물건들이 수백 개, 수천 개여도 상관없어. 다 소멸되니까. 법원 경매가 좋은 점이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확정일자 부임차인. 다시 한번 시작. 확정일자 부임차인. 부임차인. 모르겠지 뭔 말인지.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게 중요해 또. 아까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관계된 건데 혼자만 하지 말고 세입자들이 같이 좀 꼭 하자. 해야 될 게 싫은데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시세조사가 필요하겠지 우리 대안아. 필요하지. 먼저 스마트폰에 도기안의 경매영화를 쳐봐. 언제 어디서나 법원 경매를 공부할 수 있어. 공짜로.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한텐 실무 지식이 절실해. 물론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오마이 스파이죠. 이런 걸 너만 혼자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경매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아세이 도기안의 유세이 경매왕. 도기안의 이렇게 정도 된다. 도기안의 경매학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코비드